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지구가 함께하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오강역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오늘 오강역 벌써 7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정말 핵심 관계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핵심 관계자답게 핵심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북 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의 공동단장 네. 민간대표 박수진입니다. 네, 가장 많이 출연하신 박수진 단장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고요. 네. 네, 첫 출연입니다. 네. 저는 강북 혁신교육지구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옥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옥성 운영위원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희 분과장님들하고도 방송을 진행했고 지금 또 각 분과별 그리고 사업팀별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렵게 이 핵심 관계자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뭔가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분과별로 나오셨을 때도 올해 사업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코로나 국면에서 혁신교육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네, 그 말씀 먼저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네네. 올해 처음으로 사업팀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추진단의 민간 대표자들과 네. 또 사업팀의 팀장 간사들과 함께하는 회의인데요. 네네. 올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하게 됐고, 네네. 그때 서로 나눈 안건이 지금 코로나의 이 상황에 어떻게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방역 지침으로는 있지만 네네. 분명히 마을에서 학교에서 조금 외롭거나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제 여러 기타 등등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 내지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어떤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한 번 더 지역에서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봄의 네네. 기능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공동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서 또 고민되어진 것들이 그전에는 이제 효율이라는 것들로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10인 이상, 15인 이상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만약에 대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5인 이하로 하자. 그래서 정말로 위기의 아이들이라던가 응급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거나 좀 내면에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조금 돌봄이 필요한 네네. 아이들도 관계를 맺어가자. 이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활동이나 사업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또 이런 재난 시기에 어쨌든 더 취약한 이제 곳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좀 그런 취약한 곳을 찾아 나서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금 코로나가 바꿔놓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정량적 평가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좀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과 측정의 기준 이런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협의회장님께서 좀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구체적인 네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고민인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마을 네네. 교사들이. 네, 예. 근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거의 올스톱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교육감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 예,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방역 돌봄이나 여러 가지 이 영상 수업에 대한 돌봄에서 간헐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뭐 전체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장 이분들도 생계가 심각한 그렇죠. 문제예요. 얼마 전에 모 중학교에서 방역 돌봄 교사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냥 몇 분, 1분도 안 돼가지고 한 10분 이상이 막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한결같이 전화를 하시면서 사실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본인들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대책들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좀 준비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강북구 차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이제 학교가 문을 못 열면서 사실 이제 학교를 터전으로 또 노동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 그분들에 대한 좀 대책 또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께 항상 첫 번째 질문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어떻게 발을 담그게 되셨냐 이제 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뭐 아까 박수진 단장님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이제 협의회장님께는 좀 더 그래서 이것보다 좀 큰 질문으로 이 강북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요 부분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저한테 그 소통 책임자로서 전화 연락만 하면 됩니다 하고 꼬셨던 분이 요구.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도 이런 그 폭로아에게 난무해요. 누구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나는 시작했고 내가 또 누구를 꼬드겨 왔다. 이러는데 이제 사전 폭로를 지금 해주셨고요. 네. 사실 혁신교육지구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교육 우선지구 사업이라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교육 우선지구 사업. 우선지구 사업은 뭐냐면 원래 혁신교육지구는 구로 금천에서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 구로 금천의 구청장과 교육감이 뭔가 구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학교에 그때 당시에는 학급당 정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문제 사실은 이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보궐에 당선되면서 그때 교육 진영하고 협약을 합니다. 7가지 협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혁신교육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과 시와 자치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를 하자라고 협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다행히 이제 이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보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지구를 하기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새로운 교육감이 절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은 빼고 그래서 이제 구청하고 그러니까 시하고 이제 구청하고만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교육 우선지구라는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북구가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교육청이 이제 교육감이 바뀌게 되시면서 일단은 자치구랑 서울시가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우선지구 사업. 그래서 교육우선지구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 당선이 되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뭐 조례도 없고 법령 기준이 사실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시장과 교육감이 선언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됐고 처음에 7개 구에서 시작했죠. 네, 네. 처음에 7개 구에서 시작했습니다. 7개 구에서. 예. 7개 구에서 시작할 때 그것은 또 경쟁을 통한 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북구가 처음에 우리는 이제 교육우선 지구 사업부터 해오면서 혁신교육지구 준비를 해온 것들이죠. 교육계에 있는 몇몇 인사들과 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모집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7개 구에 당선은 아니고 선정이 된 겁니다. 당첨도 아니고. 예. 그때 사실은 이제 구청장님의 역할이 컸죠.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들은 다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구청장님하고 그리고 김동현 선생님하고 이철우 단장님 이제 예비 단장님 그때 준비했던 분들이 그래서 구청장님이 가서 짠 출연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마 굉장히 그 심사위원들에게 사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자치구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그 계획서가 막 이렇게 뭐 논문 수준이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사실은 논문 수준이 아니라 뭐 하여튼 복사 수준으로 간 거예요. 한 40-50페이지 복사 수준으로 갔는데 그럼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리했죠. 그런데 내용이죠. 내용이. 우리는 처음부터 엑기스만 들어있었다. 민관화 거버넌스 체제를 처음부터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아까 박수진 단장님도 이렇게 참여를 했지만 참여했던 분들이 준비를 했고 그것들이 결국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이 된 거죠.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관학이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작용을 미쳐서 아마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사실 같은 행정이지만 이제 교육자치하고 행정자치는 좀 이렇게 차이도 있고 잘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강북구 같은 경우도 민관하게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좀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또 구청장님이 가셔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북구에서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단장님 아까 뭐 한마디에 꼬여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교육 우선지구의 사업이 교육 콘텐츠라는 사업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을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이름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혁신교육지구니 교육우선지구니 이런 걸 한다. 굉장한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관심 있는 분들 오셔라. 그래서 지금 그 구청 3층의 회의실에서 7월이었나 몇 월이었나 그죠? 네, 그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뒤늦게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좁은 그 3층 회의실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꽉 차고 제가 이제 맨 뒤에 이제 이렇게 서서 이게 뭔가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뵌 거죠. 이철우 선생님이 막 브리핑을 하고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열기가 뜨거웠음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 장면이.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오셨고 지역에 뭐 이렇게 단체들도 오고 막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구청에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그거를 이제 모집을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다 끝나고 뭐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누가 뭐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고 저는 조용히 뒤 나가고 있는데 저기 박수진 선생님 도망가다 걸리셨군요. 딱 걸렸죠.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누구도 계시고 그 연락하는 거니까 딱 수진 쌤이 하시면 된다.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전화만 하면 되죠 하고 이제 소통만 하면 되죠. 네 이제 이러고 나서 오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씀도 주셨지만 저희 구가 된 거는 저는 그 계획서에 저희가 되게 집중해서 꼭 넣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그 학생들 그리고 교사 지역사회에서 한 4천 건이 넘게 설문조사와 인터뷰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취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 문화예술 활동을 학교에서 해달라, 마을에선 진로를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정리가 된 게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계획에 담겨 있었다 이런 거군요. 그게 이제 근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10개 정도를 사업을 그리고 또 그 외에 사업에 대한 기획을 받았어요. 공모를 받아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비슷한 것들은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을에서 만약에 여기 지금 강북 FM인데 마을에서 라디오를 애들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마을에서 공예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라면 마을 배움터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든 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들이 묶어서 큰 사업 하나를 이제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한 600여 명 정도 오신 분들이 강북구청에서 부팅을 스티커 작업을 했어요. 사실은 뭐 굉장히 세련되게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10개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오신 분들이 스티커 3개 중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붙인 거죠. 이게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지금 시간이 이 얘기로 끝날 것 같아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핵심과 엑기스만 그렇게 그 출범식에 오신 분들로 세팅된 거를 계획안에 순위를 넣은 거예요. 몇 명 중 몇 표로. 이제 계획서 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제 생각에는 이미 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듣고 있고 들을 의지가 있구나. 그래도 이제 거버넌스는 저희가 필수였으니까 그런 데서 점수를 좀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다 못한 우리 회장님이 현장에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은 이미 학부모와 교사들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10여 년 정도 잘 아시잖아요. 교육 생각이라는 모임으로 모임들을 쭉 해오고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준비를 해온 과정들이 이제 그것들은 또 정보를 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해서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됐던 것이 이제 또 현장에서 이런 박수진 단장님 같은 분이 나왔고 하면서 결합이 되면서 어쨌든 아주 큰 시너지를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업의 특성상의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거버넌스가 잘 되려면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약한 민의 참여 그리고 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미리 이제 이전에 이 사업 이전에도 해왔던 경험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혁신교육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교원 분과장님이 선출이 되셔서 모든 분과가 완전체로 꾸려졌다 이런 감격적인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럼 교원 분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선출이 되신 건가요? 지금 사업이 진행된 지 꽤 됐는데? 처음이라기보다는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이제 가치와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많은 그 자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구청은 구청의 사업이 되는 거고 교육청은 사업이 되는데 그 민은 어떻게 할 거냐. 민은 결국에는 뭐냐면 풀뿌리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출발부터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지역 이렇게 네 주체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가 이제 혁신주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미 학생, 학부모, 지역은 만들어져 있는데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육청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의회 차원으로서 협의회 차원은 뭐냐면 학교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담당 부장님 선 정도 오시는 거예요. 행정 라인으로 행정 라인으로 담당자들이 와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말하는 주체별 네트워크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주체별 네트워크가 교사 네트워크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사들이 아주 참여가 약할 때이기 때문에 이철우 단장님이 그걸 겸임을 하면서 학부모 분과장, 교사 분과장으로 하다가 이제 교사에게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아니라 행정 조직 형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번에 실행추진단에서 정말 설득하고 교육청과 대화하고 민주주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교육청이 이 뜻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직접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직접 투표를 해서 또 그 선생님이 출마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까지도 했고 왜 김동연 선생님이 중요하냐? 김동연 선생님은 최초의 혁신교육지구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아까 7개 그 됐을 때 그랬던 분이고 우리 지역에서만 거의 20년 넘게 학교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너무 사정도 많이 아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교육청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장이 아니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교육청이 열은 거고 선생님 참여해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당선돼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혁신교육지구 완결체 구조로 주체별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 그 아마 쾌재입니다. 쾌재.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이 가슴 벅참이 막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요 민관학 사업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왔는지 혁신교육이 좀 이런 게 어떤 짧은 얘기 안에도 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해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올해가 6년째인가요? 7년째인가요? 6년. 6년을 해오면서 사실은 뭐 어려웠던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앞에 이제 여러 분과들에서 이제 좋았던 얘기들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두 분께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어려웠던 기억들, 어려웠던 일들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게 오늘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6년간의 사업 동안 좀 가장 어려웠던 순간, 뭐 가장 어려웠던 일 이런 거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실무 단위의 거버넌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행추진단에서 민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네네. 순환보직을 하니까. 네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이 사업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해야 되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절차가 진짜 중요하구나를 알 때쯤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놓고 특히나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혁신교육 하면서 공무원들의 그 어려운 점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오면은 그 자리에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그 자료로 본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이. 근데 이제 문서로 남아 있는 데는 요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정서적으로 교감되었던 내용들은 담기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그 계획에 대해서 그냥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과 어려움과 막 이 엄청난 논의를 통해서 나온 계획인지가 이분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종이 위에 적혀 있는 사업 계획이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 그리고 논의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이런 것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담아가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그래도 한 6년 정도 하셨잖아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계속 그렇게 바뀌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좀 다른가요? 좀? 뭐 노하우가 생기셨는지 이해시키시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구청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저희 혁신교육 담당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조금 젊은 그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이 마인드가 좀 열려 있고, 좀 열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만족감도 조금 분명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공무원들이 있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혁신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본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말 하실 때쯤 이제 딴 데로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일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이 제일 많았던 거죠. 사실 이건 뭐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행정과 일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아마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해당 분야의 사업을 이해하실 때쯤 되시면 책임자가 바뀌시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정책 사업은
단체장이나 그분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은 교육감 의지이고 서울시는 시장 의지와 구청으로는 구청장 의지인데 그나마 강북 지금 사실은 25개의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민관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몇 되지 않습니다. 강북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구청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초반에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 근거로 이제 계속 저희들과 협의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지금 민이 살아 있잖아요. 우리는 민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데는 민도 관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민들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6년 8년 동안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도 빨리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위원장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역사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제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근데 이제 그 좀 어려운 점들이 이제 교육청들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교육청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청은 민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육청 예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게 돼 있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수록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해서 뭘 말하냐면 기획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같이 하는 거, 의논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획과 집행을 생략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번번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특히나 교육청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피과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시면은 그냥 험지예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할 때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그 부분들을 자기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 협력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면서 아마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강북혁신교육지구 서울 전역으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청과 협치의 문제가 결국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거버넌스 협치 이런 게 이제 유행처럼 얘기된 지가 몇 년 지났지만 그게 이제 말만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협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협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어려웠겠구나. 이제 이런 걸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두 분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어려운 일만 있었으면 이제 6년째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 기억에 남는 일, 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좋았을 수도 있고 가슴이 벅차거나 보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린다면, 이번엔 제가 할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별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6년, 10년 뒤에 결국 우리들은 나이가 먹고 하지만 결국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 마을의 주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관변 조직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자발력으로 만들어지는 그 네트워크 조직이 굉장히 저는 이제 3년 4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죠. 비로소 학생들이 자체적 투표를 통해서 또 올해는 교사 네트워크가 그렇게 구성됐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그것도 대부분 학교에서 관변으로 한 명씩 뽑아서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네들이 원해서. 이것도 뭐 한계는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저 학생분과가 출연했을 때 분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벅차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게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결국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자고 하는 학교에 맡겨두지 말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이 하나를 놓고 고민해보고 그 아이들이 꽃 피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근데 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빠져있는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주체로서 참여하고 그래서 청소년 분과장님이 우리 학생 문과장님이 회의에서 와서 발언하고 뭐 똑같이 하게 되면 너무 뿌듯해요. 뿌듯하고 출발이 시작된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출발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잘 발전적으로 우리 모두 어른들이 가져야 될 사고예요.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라
여기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도 역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주체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은 반짝하고 또 말아버리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저한테는 결국 목표 지점에 우리가 가고 있구나 해서 제일로 감사하고 고마웠던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 보호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도 그렇죠. 현재의 시민이다 이런 말도 있고, 특히 교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체인데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청소년들이 좀 자신들의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게 되는 이 상황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런 교육을 거쳐서 성인이 된 이제 그 어른들이 이런 혁신교육 사업에 참여한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단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네, 지금 주체별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것도 그것과 함께 짝으로 저희 혁신교육에서 좀 독특하게 운영되는 게 사업팀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주체별 네트워크와 사업별 거버넌스라고 그냥 좀 정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초창기에 저희는 이제 모든 사업이 팀을 꾸려야 되고 거기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뭐 팀장 간사도 거기서 선출하고 대표 단체도 거기서 선출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적어도 3개 단체 이상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뭐 30개 배움터 예를 들어서 뭐 작업장 디딤돌 어깨 25개 디딤돌 어깨 뭐 이런 식으로 함께 협력해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민관 협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민끼리도 사실, 경험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리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어른들도 같이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힘든 길로만 계속 가신 거네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거가 목표,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목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길. 그래야 오래 간다. 그래야지 많이 바뀐다. 이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우리 팀장 간사님들이 본인들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힘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마을에서 활동이나 사리가 없었는데, 마을에서의 삶을 나도 갖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실 때에, 진짜 이 네트워커로서의 역할들까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북구가 조금 연결이 되고 끈끈해지는 이유가 그 주체성, 그 당사자성과 함께 그 사업별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거버넌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저희가 감동이지 않나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길을 계속 길로만 갔던 게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했고, 이제는 그 원칙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사실 뭐 저희가 사회에서 이렇게 뭐 일이나 사업은 사실 일로만 엮이는 과정이 많잖아요. 근데 사업팀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를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 마을에서 이제 관계망이 생기게 된 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 이제 그 질문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혁신교육지구 그래도 좀 더 자랑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기회를 두 분께 드릴게요. 이 서울에서도 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자리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북 혁신교육지구의 성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씩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제일 성과, 실적. 예, 사실 여기에 매이게 되면 본질을 그렇죠. 또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북 혁신교육지구가 어떻게 보면 그 성과와 실적에 연연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운동이거든요, 사실. 이거 운동이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민들이 참 어렵게 해왔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네.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가도록 하는 그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그렇게 되려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어쨌든 좌우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풀뿌리가 강고해지게 되면 단체장은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조직화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강북구로 따지면은 교육경비 보조만 하더라도 혁신교육지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돈만 하더라도. 그 돈이 학교로 퍼주는 돈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체별 네트워크가 강고하게 돼 있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단체장을 움직이고 여기 예산을 쓰게 만드는 거고 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실적과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본질에 충실했고 그 본질이 뭐냐면 주체별 네트워크, 풀뿌리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데 주력을 했고 그런 면들이 여기 사무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모두가 공유되고 그런 가치관들을 바탕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실적 내려고 하면요 무너져 버려요. 어느 세월에. 그래서 나는 가장 큰 실적이라고 한다면 본질과 가치에 충실했던 것. 이것이 강북구가 오늘날 아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그리고 강고하게 갈 수 있는 혁신교육적 작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질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그 본질은 이제 풀뿌리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 사실 이게 뭐 혁신교육지구사 아까 시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감이 갑자기 바뀌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협치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은 이제 민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왔던 게 가장 큰 남은 성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단장님은 어떠실까요? 뭐 비슷하실까요? 네. 네,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하고 조금 아마 좀 비슷한 건데 그걸 넘어서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혁신교육을 통해서 조금 이루는 성과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교육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나라에 맡긴다고만 그쵸. 생각했는데 나랑 뭐 상관없어.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바뀌겠어? 뭐 좋아지겠어? 이제 이랬다라고 하면 지금은 막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학부모 분과에서도 제가 좀 놀라운 게 글들이 올라오는데 학부모가 주체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올라오면 정말 약간 감동스럽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까지의 이 교육과 혁신교육 이후의 교육은 진짜 주체성에 대한 그리고 참여도가 넓어지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맞닿아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주체로서 참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더 널리 확산된 이게 이제 성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코로나19 겪으면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다른 고민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왔잖아요. 예전에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6년 개그는 이제 뭔가 그 표상이었잖아요. 아파도 학교에 가서 쓰러져라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는 꼭 가야 되는 빼먹는다는 걸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집합 교육의 장소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패러다임의 고민들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혁신교육이 이제 해왔던 이런 고민과 이거 연장선상 속에서 어떻게 코로나로 대표되는 좀 이후의 교육에 대한 고민들도 잘 이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 혁신교육이란 땡땡땡이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 뭐 마무리 발언이랄까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아니면 요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 자유롭게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혁신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은 왜냐면 뭐 민에게도 그렇고 관에게도 그렇고 어려운 길을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길임을 알고도 오시는 상황이세요, 대부분이. 네네. 그래서 헌신과 희생, 원하지 않지만 열정페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체성으로 들어오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변화에 정말 감동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또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내가 아이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라는 네네. 이야기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라 그럴까요?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의 그 감동이 조금 남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공간 임을 조금 안내하고 했으면 좋겠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이제 헌신과 희생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이제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은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혁신교육팀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게 정말 서로에게 많이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게 혁신교육 사업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끈끈하게 잘 해나가자,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김옥성 협의회장님은, 네. 예, 저는 늘 감사하지요. 네, 네. 특별히 참여자 모든 분에게 감사하지만은 그 일이 돌아가도록 정말 네, 헌신과 그 마음으로 해주신 우리 단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각 분과장님들. 이건 뭐 미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저부터도 그래왔고요. 저부터도.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전체 위원장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전체 운영위원장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뭐 10번 이상의 회의죠. 그냥 10번 이상의 회의고, 아마 그 정도로 지금 강북구가 돌아가고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 실행추진단 여기 민간뿐만 아니라 구청에 계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과장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 또 사실은 이제 교육청 이 방송이 또 교육청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감사해요. 좀 잔소리는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무원들은 언제든 떠나면 끝이에요. 그냥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40년을 살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몇십 년씩 살고 있는 분, 우리들의 마을이고 우리들의 터전인 거예요. 우리들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더 요구도 많을 수 있었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협력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서로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럼 뭐 나중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지금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제 뭔가 앞만 보고 갔던 인간들에게 경고가 온 거예요. 멈춰서서 그렇죠. 네가 행복한지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행복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혼자 뭐 뭔가 외롭고 고독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지 이 조직 속에서 막 몰려가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잠잠해지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함께한 모든 사업팀이나 선생님들, 학생들을 포함해서 저는 늘 뭐 감사하죠. 괜히 일 벌려놓아가지고 고생시킨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이제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힘든 길로 가느라 어려운데도 함께 해주신 이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훈훈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 시가
떠오르는데요. 내가 춤출 수 없으면 혁명이 아니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활동 속에 있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등등을 계기로 좀 더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 사업에 같이 하는 이 활동에 함께하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활동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 아까 예고 드린 대로 나에게 혁신교육은 땡땡땡이다. 네,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서로. 네. 저는 혁신교육지구는 희망이다. 희망이다. 네. 굉장히 사실 뭐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도 많고 어려운 네, 점들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발을 못 떼는 이유가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게 있고 이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을 꿈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 행복해도 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네네. 좀 우리에게는 희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힘들지만 발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희망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예, 제가 먼저 말할 거 그랬네요. 네. 저도 희망이라고, 희망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희망은 무슨 희망이냐? 네네. 행복을 위한 희망이다. 행복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할 겸, 우리 모두가 함께 네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어렵지만은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진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도 만들어가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그 희망은 뭐 행복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고 네. 행복을 놓지 않는 그 희망 그게 우리 강북혁신교육지구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뭐 사전에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으시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희망이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한 희망 그 바람을 가지고 뭐 앞으로도 혁신교육 뭐 이게 그 행정과 함께하는 사업만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교육을 가꾸는 그런 운동으로 앞으로도 두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